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 공인중개사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각계 매우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고 많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 물론 넘치는 자료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성동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10명의 고객분들 중에서는 8명은 대출이 없으면 주거 이전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이분들이 금융적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대출 규제는 결국 주거 이전을 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과 더불어 세제 또한 지금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팔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시는 또 양도세를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 이런 조세를 많이 이렇게 보유세가 부담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조세가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서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세가 징벌적인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기타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 정책, 세금, 금융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 때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증금 6천 이상, 월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의 의무를 두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상의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짚어주셔서 이번 정책 때 이 부분이 꼭 반영되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부총리님부터 한번 발언을. 예, 하여튼 오늘 그동안에 보면은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7,000건 이상 온라인에서 의견 주시고 또 제가 저 혼자 하는 경우, 대통령 모시고 하는 경우, 오늘 또 이렇게 총리님 모시고 하는 경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을, 오늘 국토부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장관님의 소신이 어쨌거나 하여튼 공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절차도 단축하고,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애로를 많이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또 시간이 또 내일 당장 할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융도 이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금융을 다 풀어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또 이렇게 많이 풀다 보면은 또 레버리지라는 게 그게 이제 이렇게 차입을 해서 또 부동산이 어떻게나 올라갈 걸로 따져서 가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 핀셋으로 해서 지금 금융위원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주택은 사는 곳, 거주하는 주택,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주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택을 보유한다 했을 때 그게 일시적인 거주를 못하는 예라면은 이해가 되지만은요, 계속 나는 거주하지 않은 데 대해서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찬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또 아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낮다. 이게 거의 낮은 주택에 비해서 이 세부담이 낮다는 그런 또 많은 의견을 또 주신 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다주택자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집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주택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그런 데 국민들께서 또 의문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제 운영에서 뭐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주택 가격이나 또 그 주택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합리적인 세부담 또는 세제 정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납부 부담, 내가 그 주택을 하나 들고 있는데 납부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부담의 합리화, 정상화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지, 결코 뭐 이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해서 부담을 더 넓히고 더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부담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마찬가지로 고려는 하겠지만은, 거주하지 않는 집을 이렇게 오래 들고 있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이렇게 차등화 좀 이렇게 고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도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또 국민들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고령자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지방 창원에서 오신 우리 또 공인중개사 협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봤을 때는 또 지방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고, 또 지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 주택을 팔고 또 서울로 간다든지 또 이런 식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참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 다주택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정부가 아까 뭐 이렇게 충분한 의견도 듣지도 않고 뭐 말씀하신 분이 계셨죠. 그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둘째 줄 앉아 계신 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진짜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러면서도 또 엉능 부담, 그리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다양하게 또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주택관리협회에서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또는 이 사업 계획을 승인받고 나서 또 일정한 기간이 안 되는 경우에 뭐 종부세 합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세하고 종부세 방향성을 말씀하셨는데, 거래세든 그 양도세든 거주형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안 하시는데, 거주형이 아닌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거주형하고 같게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세제 지원은 국토부 장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는데,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요 쪽에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수요 쪽에는 이걸 또 해버리면은 이게 어느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나서 또 어떤 그런 고민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분양권 이제 양도세액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또 분양권을 막 전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분양권 전매에 따른 또 어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국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또 살펴볼 부분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뭐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은 저희들이 절대로 그 국민들께 부담을 더 늘린다든지 이 부동산 세제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이런 목적보다는요, 진짜 집은 사는 곳이다. 사는 곳. 그리고 또 이건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인데, 누구는 나는 집 없어가 맨날 전세 살고 집 하나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막 가격은 올라가고, 어떤 분은 살지도 않는 집 막
여러 채를 가져가고 또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또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은 하여튼 주택은 사는 주택, 그러니까 국민들 모두가 이 공공재 성격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집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국민들 좀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뭐 다주택을 유지하는데 이유가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가능하면은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좀 이렇게 다른 국민들 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은 우리 어떻게 보면 동포 아닙니까? 이분들이 좀 집을 좀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택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만 특히 보다 보면은 한 5%, 3%가 그 자기가 좀 나머지는 대부분 또 전세 살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주택 입장을 봐주시고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주거를 어떻게 안정화시켜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주택으로부터 나오는 주거에서부터 나오는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까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세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 없는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공공임대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임대나 또는 아파트 이런 공급을 늘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세제 지원도 좀 확대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거용은 내가 사는 집 외에는 다른 이웃들, 나의 또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그분들도 집을 좀 가져서 집 가지는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좀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임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아파트 문제 좀 잠깐 추가 말씀. 지금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약간 반복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만큼 비아파트 영역의 주택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좀 국토부에서 책임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공공임대, 민간임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공공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 정부에서 진행해왔던 이 매입 임대에 약간의 문제가 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하고 또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고, 좀 쉽게 말하면 0점 조정을 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전에 있었던 매입 임대 사업이 일정한 부패 내지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좀 시스템 정비를 해왔고 이제 정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상적으로 공공 매입임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올해 저희들이 공급하기로 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 그 사업에서 특히 이제 이 비아파트 이제 민간임대 활성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좀 얘기했던 게 공급입니다. 사실 신축 비아파트를 짓는 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또 내지는 이걸 집을 짓는 사람은 짓는 사람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에 따른 그 절차 간소화 등등 해서 실제 여기 이제 오늘 총리님 주관 이 토론에 우리 구인철 부총님이 와 계시고 또 우리 이혁원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와 계셔서 함께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주택 공급 문제와 또 세제 문제 그다음에 금융 문제가 동시에 접근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같이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아파트 문제에 대한 공급 활성화에서의 금융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협의를 해서 정말 눈앞에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전월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실 또 우리 청년 실업부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실 때 참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보다 국토부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분야별 토론 끝났는데요. 추가로 한두 분만 질문 더 짧게 근데 해주십시오. 예, 고 선생님 한번 들으시고 다음 준비해 주십시오.